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조금 있으면 페이즈 5의 첫 작품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가 개봉되는데요. 앞으로 MCU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복자 캉을 빌드업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인피니티 워 때부터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정복자 캉이 타임라인을 지배하기 위해 계획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 시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 드라마에 등장한 미스 미니츠의 언급처럼 정복자 캉은 자신 혹은 타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타임라인을 편집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지닌 인간입니다. 없던 일을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자신이 정한 신성한 타임라인 외 모든 분기점들을 없애버릴 수 있으며 다른 평행세계 침입까지 모두 차단시켰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31세기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라는 점입니다. 멀티버스의 존재를 깨닫고 다른 평행세계 자신을 만났다는 대사로 보아 이미 멀티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점으로 보이며, 이러한 멀티버스 개념의 첫 포문을 열게 된 토니의 타임머신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작에서 정복자 캉은 닥터 둠이 만든 시간여행 장치를 이용해 멀티버스를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MCU에서는 토니가 시간여행 장치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미 인피니티 워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미래와도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토니와 일부 어벤져스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을 사라지게 만듦으로써 토니가 타임머신을 만들도록 자극시킨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다만 정상적인 루트로 타노스를 죽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타임스톤을 넘겨 토니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야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서 이어지는 이터널스는 정복자 캉의 서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 우주를 되살린 어벤져스에 감동한 에이젝이 티아무트의 탄생을 막기로 결심했다는 점인데요. 티아무트가 태어날 경우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지적 생명체는 종말을 맺게 되며, 이는 곧 31세기 정복자 캉의 탄생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다만 토니와 어벤져스의 활약으로 인해 우주의 절반이 살아나고 이터널스가 티아무트를 저지하여 지구를 보존시킴으로써 31세기 정복자 캉의 탄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타이탄 행성에서 바로 타노스를 처치할 경우 에이젝이 티아무트를 막겠다는 동기가 전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는 그대로 종말을 맺게 되며 31세기 계속 존재하는 자의 존재 또한 사라질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계속 존재하는 자는 본인이 존재하는 타임라인을 사수하기 위해 엔드게임과 이터널스로 이어지는 서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트레인지가 본 1400만 개의 미래 중 타임스톤을 넘겨주는 것 외의 모든 사건들은 계속 존재하는 자와 TVA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했는데요. 로키 시즌1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 시즌1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멀티버스에 대해 밝혀진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였습니다. TVA라는 장소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장소인지, 계속 존재하는 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실비가 관리자를 죽임으로써 본격적으로 멀티버스가 파생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곧 와디프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그리고 스파이더맨 노웨이홈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트레인지가 주문을 잘못 외운 것부터 시작해 다른 멀티버스의 일루미나티를 죽인 것까지 모두 관리자가 사망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실비가 관리자를 죽이는 것까지 모두 그가 예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TVA의 추적을 모두 피하고 알리오스를 격파한 것까지 모두 관리자가 정한 시나리오였다는 셈인데요. 관리자는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실비를 납치하여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복수심을 불태우는 데 성공했으며, 결국 실비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관리자를 죽였습니다. 여기서 왜 관리자가 죽어야 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관리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멀티버스가 파생되지 않을 뿐더러 훗날 31세기에 자신이 멀티버스 전쟁에서 승리할 미래 또한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사망하고 멀티버스가 파생되는 사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럼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에 등장한 정복자 캉은 왜 앤트맨을 이용하려는 걸까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타임머신을 개발하긴 했지만 피임 입자가 없을 경우 멀티버스를 이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 아이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엔드게임에서도 피임 입자의 개수에 따라 이동 횟수에 제약을 받는가 하면 타노스에게 피임 입자가 넘어간 것만으로도 대량의 군대가 이동할 정도였던 걸로 보아 피임 입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피임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행크 피임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데런 크로스 및 타노스 일행 역시 피임 입자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모두 사라진 상태이며 모두 행크 피임의 입자를 토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독보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정복자 캉이 피임 입자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것 또한 행크 피임이 만든 오리지널을 토대로 연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편이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앤트맨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피임 입자를 노리는 걸까요?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타임머신 장치를 통해 양자 영역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옥천 허브 같은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자 영역을 거쳐 다른 평행 세계로 이동하기 위해선 피임 입자가 필요합니다. 피임 입자가 없을 경우 외부에서 구출하는 방식 외에는 절대 탈출할 수 없으며 역시나 다른 평행 세계로 이동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엔드게임에서 토니와 스티브는 과거로 넘어가 여분의 피임 입자를 탈취해 겨우 메인 유니버스로 넘어올 수 있었죠. 과거 계속 존재하는 자가 멀티버스를 정복할 당시 양자 영역으로 도망쳐 자신의 부대를 꾸린 것으로 추정되며 샹치의 텔링스가 전달받은 신호 역시 그가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제닛 반다인이 보낸 신호처럼 양자 영역에서 외부로 신호를 보낼 수 있음이 드러났었죠. 즉 정복자 캉은 오정의 이후로 양자 영역에 갇히게 되었으며 앤트맨을 이용해 피임 입자를 탈취한 다음 탈출하기 위함이 아닐까 예상되는데요. 과연 캉은 어떤 이유로 양자 영역에 갇히게 되었는지 곧 개봉될 앤트맨 3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복자 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멀티버스가 열리면서 더욱 세계관이 커지게 된 만큼 더욱 흥미로운 스토리가 펼쳐짐과 동시에 조금은 복잡해지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다만 더욱 파고들 만한 요소가 있다는 점이 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연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는 페이즈 5의 첫 시작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